안녕하세요.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도를 배우는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신나하고 좋아해서 제가 물어봤죠. 뭘 배웠길래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었더니 발차기나 업어치기처럼 대단한 기술을 배웠다고 말할 줄 알았더니 낙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이제는 건강해졌습니다. 이제는 강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야, 정말 중요한 걸 배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진짜 강한 사람은 잘 넘어지는 법을 아는 사람이죠. 높이 뛰어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넘어지고 또 다시 잘 이렇게 일어서는 법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마인드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마음의 강한 낙법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 드라마에 보면 덕선이네 가족이 외식을 하기 위해서 근사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서죠. 레스토랑에 가서 함박 스테이크와 돈가스를 시켜놓고 우아하게 앉아서 돈가스를 써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희 때는 특별한 날, 특히 졸업식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에 단골 메뉴가 짜장면이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나가지 않는 충장로를 나가죠. 그리고 유명한 중국집에 갑니다. 짜장면을 시켜놓고 어깨를 탁 버티고 앉아서 짜장면이 나오면 후루룩 쩝쩝쩝 후루룩 쩝쩝쩝 하면서 행복하게 먹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 위해서 메뉴를 고르는 데만 해도 한참이 걸리죠. 패밀리 레스토랑, 삼겹살, 횟집, 뷔페, 너무 메뉴가 많습니다. 특히 저는 대형마트의 화장품 코너에 갔을 때 품목은 한 가지인데 수많은 화장품의 종류를 보면 판단을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렇게 고르기보다는 제가 쓰던 제품을 쓰든지 아니면 매장에서 보내주는 제품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자, 요즘 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힘이 들까요? 복잡하고. 그것은 인터넷으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또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무수히 많은 정보에 빠르고 또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크게 늘어난 정보에 무분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손 안에 컴퓨터 하면 스마트폰이죠. 이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쉴 새 없이 손가락을 움직입니다. 인터넷으로 음식이나 옷도 검색하고 음악도 듣고 TV도 보고 쇼핑도 하고 길도 찾고 음식 배달까지 택시까지 부르죠. 대단하다. 이 스마트폰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또 편리함을 선물을 받았죠. 자, SNS를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을 읽기도 하고 내가 직접 쓰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올려놓은 글이나 그림들을 또 궁금해서 보기도 하고 또 혹시 엄청나게 재미있는 글이 올라오지 않았나 궁금해하면서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또 신경을 쓰면서 별다른 목적 없이 무의식 중에 SNS를 열어보기도 하죠. 또 SNS에 메시지가 오면 댓글을 달아줘야 돼요. 달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또 읽음에 집착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심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표정이 보이지 않고 또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짧은 메시지 안에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하기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짧은 메시지 안에 또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글을 쓸 때 굉장히 신중하게 또 검토하고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지나갑니다. 현대인들은 항상 바쁘다고 느껴요. 그리고 바쁘다는 말을 자주 하고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하철이나 이런 마트에, 대형마트의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젊은이를 간혹 보기도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힘들다,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바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사람들은 그게 정상적으로 느끼게 된대요. 그리고는 이렇게 누가 바쁘냐고 물어보면 아무렇지도 않게 바쁘다고 이야기하고 또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죠. 트렌드 모니터에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시간의 부족의 원인이 뭘까라고 조사를 했는데 물리적인 시간의 부족보다 심리적인 시간의 부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유명한 책을 쓴 패스터 라이시 교수는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건 기술보다 과학적 사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팝콘 브레인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팝콘이라는 뜻인데 팝콘이 팡 하고 터질 때 그 강렬한 코끝을 자극하는 그 향과 크고 강렬한 소리가 나죠. 자, 이처럼 강렬한 것에만 반응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평상시에는 우리 뇌가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좀 끔찍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터넷이나 또 스마트폰이나 이런 컴퓨터나 이런 전자기기를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 뇌에 생각 중추를 담당하는 회백질의 사이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바빠서 사고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하고 싶은데 뇌의 그런 구조가 변형이 돼서 더 이상 사고를 할 수 없는 끔찍하고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요.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사고를 하지 않고 내뱉은 말 한마디에, 독재자의 말 한마디에 4,000명의 국민이 죽은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중국의 최고 실력자 모태똥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태똥이 중국의 농촌에 신천하게 되었어요. 한참 훑어보고 있는데 저쪽 한쪽 구석에서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참새가 곡식을 쪼아먹다니, 아 참새는 해로운 새인데, 이 말 한마디에 베이징에 참새 천멸 총지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참새가 곡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참새 한 마리가 2.4kg의 곡식을 1년 동안 먹는다 치면 320만 마리의 참새가 32,000명의 중국인들을 먹을 수 있는 곡식의 양을 먹어치운다 하는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800여 개의 도시에 독이 든 과자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깃과 빗자루를 들고 다니고 또 갱과르를 치면서 시끄럽게 해서 참새가 아무 데도 앉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해서 참새를 소탕하기 시작했고 또 어른부터 아이까지 새총을 들고 다니면서 참새를 아무 곳에 앉지 못하도록 계속 참새를 죽이기 시작했죠. 이런 가운데 참새들은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곡식이나 나무에 앉지 못하고 앉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2억 1,000마리가 참새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그 해에 중국의 쌀 수확량은 극심하게 줄어들었고 또 영양실조로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려 4천만 명이나 죽었다고 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중국 정부는 마지막까지 사고를 하지 않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참새는 이 곡식을 해롭게 하는 해충을 잡아먹는 아주 이로운 새였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가 몰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새도 죽게 되었고 또 곡식의 피해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었는데요. 자, 독재자의 말 한마디, 참새는 해로운 새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중국에는 크나큰 어떤 충격적인 일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요즘은 깊이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우리의 생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거든요. 자신에게서 올라오는 1차적인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도 않고 무작정 우리가 그냥 믿게 되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또 불행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가 일차적인 생각을 따라간 결과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는 사람은 불행을 피해갈 수 있거든요. 자, 사고를 깊이 하면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이번에도 중국 이야기인데요. 중국에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신하들이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죠. 한참 취기가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오더니 이 잔치 안에 있는 촛불을 모조리 다 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고 있는데 그때 왕후가 아!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은 허둥지둥 놀라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왕후가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누군가 제 입에 입술을 맞추었나이다. 왕이 깜짝 놀랐죠. 왕이시여, 제가 그놈의 가끈을 제가 잡아당겼으니 당장 불을 켜서 그놈의 목을 쳐주시옵소서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왕은 이 말을 듣자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감히 내 왕후의 입술을 훔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 이놈을 당장 불을 켜서 목을 쳐다나리라. 그리고 이 나라의 기강을 잡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불을 켜다가 한 번 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하들을 위해서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만약에 불을 켜서 이 신하의 목을 친다면 이 잔치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나도 술을 마시면 실수를 할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왕이 자, 여봐라. 여기 있는 모든 신하들은 자기의 가끈을 풀어 내 앞으로 던지시오 라고 말을 했어요. 신하들은 어쩔 줄 몰라 이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빨리 가끈을 풀어 내 앞으로 던지라 이렇게 해서 신하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끈을 모두 풀어서 왕 앞으로 던졌죠. 자, 다 던졌느냐? 이제 불을 켜고 잔치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잔치가 불이 켜지면서 다시 처음과 같은 분위기로 무르익고 또 술을 따르고 그러면서 그날 잔치는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끝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초나라에서 이 나라를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길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나서서 이 전쟁에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한 장수가 임금님 앞에 나와서 왕이시여, 저를 전쟁에 보내주시옵소서.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신하를 보냈죠, 전장에. 그랬는데 이 신하가 전쟁터에 나가 크게 승리하고 승전보를 올리면서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임금님은 너무 감동한 나머지 이 신하에게 큰 상을 베풀려 했죠. 그랬는데 신하가 왕이시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몇 해 전에 왕후의 입술을 훔친 자가 바로 저이옵니다. 술김에 왕후가 너무 아름다운 나머지 실수를 하고 말았나이다. 그 죄책감에 오랫동안 시달렸는데 이제 임금님께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임금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옵니다. 왕이시여, 이제 제 일을 하였으니 목을 쳐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임금님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신하를 다독거리면서 큰 상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왕이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1차적인 생각을 따라갔다면 그 잔치는 아수라장이 됐을 것이고 또 이 충신도 얻을 수 없고 또 이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서도 패했겠죠. 그러나 왕의 지혜로운 한 번 더 생각하고 깊은 사고를 통해서 아주 결과가 굉장히 서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생각인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생각인지 알아보지 않은 채 우리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이 타당한가 생각해보고 또 나아가서 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또 따져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를 깊이 사고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여러분도 즉흥적인 생각, 1차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깊은 사고를 통해 불행을 막고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